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슨 컨실러 편 많이 기다리셨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레슨 파운데이션 쿠션 편에 이어서 이제 컨실러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파운데이션, 쿠션을 다 발라도 트러블이나 잡티, 흉터 이런 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아주 말끔하게 커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떤 컬러를 사용해야 하고 어떤 도구로 발라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나는 리퀴드를 발라야 될지 팟 타입을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잖아요. 이 제품들은 사용 방법과 목적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먼저 리퀴드 컨실러를 알려드릴게요. 넓게 분포돼 있죠? 잡티들이. 이렇게 가려야 될 게 넓게 있다. 이럴 때는 리퀴드형을 발라서 파운데이션처럼 넓게 펴발라야 돼요. 바르기 전에 컬러를 골라야 되잖아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래 피부톤보다 3톤 이상 밝은 컬러예요. 피부톤과 많이 차이가 나야 되고요. 확실하게 밝아야 돼요. 이 컬러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르고 나면 딱히 커버할 게 없다. 몇 개의 스팟만 있다. 혹은 아예 가릴 게 없다. 이런 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분은 리퀴드 컨실러가 필요 없어요. 안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더 완벽한 베이스와 입체감을 원한다면 이렇게 3톤 이상 밝은 컬러를 선택해서 하이라이터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은 커버 목적보다는 하이라이터 목적이어서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레슨 입체감 편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패스. 자, 두 번째는 내 피부와 비슷한 컬러예요. 이 컬러는 그냥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싶을 때 이런 컬러 고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제품명 자막을 띄워드리잖아요. 그런데 피부톤이 여러분과 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명의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호수에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 피부톤과 맞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사실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매장에 직접 가서 테스트하실 때는 손가락에 좀 펴바른 다음에 광대 밑에 이 V라인은 조금 튀어나와서 빛을 많이 받고 반사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약간 윤기나고 빛날 거예요. 이 부분에 이렇게 펴발라서 색감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한 컬러만 발라봐서는 잘 모르니까 비슷한 컬러 3가지 정도 발라놓고 멀리서 봐서 제일 눈에 안 띄는 거 고르시면 돼요. 지금 이 컬러가 이렇게 펴바르니까 눈에 안 띄죠? 어디에 발랐는지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내 피부와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돼서 테스트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파운데이션 호수와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같은 브랜드, 같은 라인에 파운데이션과 컨실러 호수를 맞춰도 좋고요. 자, 마지막은 내 피부톤보다 어두운 컬러예요. 이게 제 피부톤과 잘 맞는 컬러인데 훨씬 노랗고 조금 어둡죠? 너무 밝은 컬러를 발랐을 때는 밑바탕, 우리의 피부색이 잘 안 가려지고 비쳐 올라오기 때문에 커버가 덜 돼요. 저는 완벽하게 커버해야 될 때는 오히려 톤 다운을 하거든요. 조금 어둡게 발라야 커버가 잘 돼요. 가려야 될 게 많다. 이런 분은 조금 어두운 컬러를 바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어두운 거 바르면 여기만 칙칙해지니까 0.5호나 1호 정도만 내려간 거. 붉은기가 많아요. 여드름이 많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노란기가 많이 도는 컨실러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것보다는 잿빛이 돌아요. 칙칙한 부위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붉은기가 들어간 컨실러 색깔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 컬러에 대한 거는 다음 레슨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오늘은 내 피부톤보다 조금 다운된 거, 어두운 걸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잘 가려지거든요. 자, 컨실러 컬러를 잘 골랐다면 이제 발라야 되는데 저는 손으로 바르지 않아요. 도구 추천을 해드릴게요. 먼저 브러쉬로 바르는 방법이 있고 퍼프로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가 더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것도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브러쉬는 아주 얇게 밀착하면서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숙달되지 않는다면 브러쉬 결자국이 나고 들뜰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나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브러쉬 추천해드리고, 저는 피부에 각질이 엄청 잘 떠요. 저는 솜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솜털 때문에 피부가 많이 떠요. 이런 분은 브러쉬 사용을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런 피부는 브러쉬로 최대한 다독이듯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퍼프를 추천해드려요.
자, 그리고 퍼프로 발랐을 때는 일단 사용법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브러쉬 결 자국이 날 일도 없고 얼룩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브러쉬보다는 양 조절이 어려워서 두껍게 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는 이렇게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크기에 맞춰서 섬세하게 바를 수 있고 구석진 곳까지 아주 얇게 디테일하게 터치가 가능한데 브러쉬는 그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요. 조금은 둔한 터치가 된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퍼프 중에서도 이렇게 쿠션 퍼프 아주 얇은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야 그나마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반은 브러쉬, 반은 퍼프로 해볼게요. 자, 먼저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는 이 지베르니 21호를 사용할 거고요. 제 코를 보시면 혈관이 엄청 잘 보여서 굉장히 빨갛거든요. 제가 아까 높은 커버를 원한다면 좀 톤 다운된 컨실러를 사용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다른 부위들보다 높은 커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만 어두운 컨실러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막 바르다가 여긴 왜 이렇게 안 가려져 하고 더 묻혀서 더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는 거죠. 제가 파운데이션 편, 쿠션 편에서 아주 많이 설명해드렸지만 피부가 엄청 얇아요. 정말 얇아서 조금만 두껍게 올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껍게 바르면 안 돼요.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제 피부톤에 맞는 거 하나, 그리고 어두운 거 하나. 자, 먼저 21호 컨실러를 어떻게 바를까요, 제가? 항상 손등을 팔레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에 묻히면 되는데 여기서 크기가 중요해요. 나는 좀 넓게 발라야 돼요. 커버할 게 넓게 분포돼 있어요. 그러면 한 이 정도로 큰 컨실러 브러쉬.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넓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좁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나죠? 가릴 부위의 크기에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요. 자, 파운데이션 편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브러쉬 앞뒷면에 꼼꼼히 묻혀주세요. 항상 고르게 묻어있어야 피부에도 고르게 분포돼요. 맨피부에 칠해볼게요. 이 정도로 양을 덜어내셔야 돼요. 피부 결 방향대로 바를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이에요. 양이 부족하면 뒤집어서 너무 세게 이렇게 누를 필요 없고요. 근데 아까 여기 붉은기는 잘 가려진 것 같은데 여드름 흉터나 이런 잡티 바르니까 아예 안 가려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적은 완벽히 가리는 게 아니라 한 30%만 가려지는 느낌으로 약간 필터 씌우는 느낌으로 자, 그런데 저는 좀 결자국이 많이 나요. 막 여기 얼룩져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펴 바르지 마시고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두드리면 결자국이 사라져요. 이게 너무 어렵다 느껴지면은 퍼프로 살살 두드려주시면 그 브러쉬 결자국이 다 사라져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엄청 살살. 그래야 커버한 게 벗겨지지 않아요. 자, 이제 어두운 컨실러 묻혀서 이번엔 브러쉬 더 작은 걸로 바꿀 거예요. 똑같이 묻혀주세요.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왜 브러쉬를 바꿨냐면 여기 가릴 거거든요. 크기가 딱 맞죠? 살살 바르셔야 돼요. 힘 빼고 살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제가 굉장히 적은 양으로 펴바르는 거? 이렇게 얇게 발라야 콧기임이 안 생깁니다.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붉은기가 많이 사라졌죠. 자, 이제 퍼프 사용할 건데 먼저 손등에 묻혀주시고 퍼프에 세 손가락을 넣었잖아요. 중지만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닿는 면적이 좁아져요. 중지만 사용해서 이렇게 묻혀주세요. 컨실러를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바르진 않잖아요. 좁은 면적에만 부분적으로 묻힐 거니까 항상 이렇게 중지만 사용해주세요. 자, 한번 찍어볼게요. 이 정도 나오면 돼요. 너무 꽉꽉 누르면 두껍게 올라가요. 퍼프가 그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앞볼에 모공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모공에 다 껴요. 제가 파운데이션 편에서 모공 커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항상 모공 커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펴발랐거든요. 모공 커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바른 다음에 쿠션을 바른다면 모공에 엄청 낄 거예요. 지저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실러 바르는 단계에서는 모공 브러쉬로 커버가 잘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컨실러를 발라도 이게 무너지거나 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파운데이션 편을 못 보셨다면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아주 붉은 부위, 커버가 많이 필요한 부위는 어두운 컨실러 묻혀서 퍼프를 아예 접어주세요. 면적이 더 좁아져요. 이게 세 손가락 다 넣은 거, 이게 중지 넣은 거, 이게 아예 접은 거. 퍼프도 손가락을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져요. 손가락 하나 정도 넣고 아예 접어서 똑같이 묻힌 다음에 여기만 딱 발라줄 거예요. 완벽하게 커버할 생각보다는 필터 씌우는 것처럼 흐리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살살 펴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묻히면 여기까지 주변으로 다 퍼져요. 그러면 여기가 다 두꺼워져서 베이스가 금방 무너질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근육을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 영역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서 발라야 되는 부위예요. 딱 접어서 그 부위만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좁은 부위는 브러쉬를 사용해요. 그래야 훨씬 꼼꼼하게 발라지고 더 얇게 발리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고 흐릿하게만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려지지 않은 부위는 더 커버력이 센 이런 팟타입 컨실러로 가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아주 쏙쏙 되라고 제가 손등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 손등에 점이 있어요. 이걸 가릴 건데 이렇게 리퀴드 컨실러를 찍어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면 흐릿하게만 되고 주변으로 다 퍼져요. 액체 특성상 주변으로 퍼져서 얇게 밀착돼요. 그래서 넓은 부위를 흐릿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정말 적합하지만 이렇게 스팟을 가려야 될 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팟 컨실러를 이렇게 스팟 부위에만 찍어서 이렇게 점 찍어서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리퀴드 컨실러로 넓게 가린 다음에 이런 스팟들은 팟 컨실러로 하나하나 점 찍어서 다 가릴 거예요. 팟 컨실러는 제품력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제품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형이 좀 딱딱하면서 커버력이 높은 그런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캐트리스 제품. 이 제품은 커버력이 정말 높아요. 그 대신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나 이런 데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진한 트러블, 잡티 이런 부분적인 스팟 커버에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캐트리스보다 커버력이 약해요. 조금 부드러워요. 그래서 눈 밑 커버나 콧볼 이런 데 커버하기 좋아요. 눈 밑, 코, 앞볼, 피부가 얇은 부위에 캐트리스처럼 너무 딱딱한 제형을 쓰면 쉽게 들뜰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제품으로 가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컨실러는 컬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팟 컨실러에서도 컬러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로 점을 찍는 건데 이 점 색깔이 피부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가려지지 않고 얼룩덜룩해 보이겠죠? 그래서 내 피부톤과 색깔을 딱 맞춰야 돼요. 근데 시중에 나온 화장품이 어떻게 제 피부와 똑같아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색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이걸 매일매일 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엄청 간단해요. 그냥 괜히 조색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구매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정도면 내 피부톤이랑 좀 맞겠다 하는 그 호수들을 골라서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루나 제품은 아이보리 여기 V존 여기 한번 묻혀보세요. 살짝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캐트리스는 10호 제일 밝은 아이보리 컬러 이것도 펴서 이렇게 묻혀주세요. 저처럼 조색을 하지 않아도 제품 컬러가 딱 맞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티가 안 나죠? 이런 분들은 축하드려요. 조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지 않아요. 사람 피부톤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면 내 피부톤을 비슷하겠다 하는 그 호수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저처럼 조금만 펴발라서 묻혀주시고 멀리서 봐주세요. 그런데 이건 좀 많이 티나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어둡다면 밝은 컬러를 추가로 구매하시고 이게 너무 밝다면 어두운 컬러를 추가로 구매하시면 돼요. 그 두 개를 섞으면 내 피부톤이랑 같아져요. 엄청 간단하죠? 비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두 개 섞어서 바르면 돼요. 그럼 얼추 맞아요, 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부톤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서 시중에 있는 파운데이션도 잘 맞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조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팔레트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먼저 이 제품은 더샘 제품이고요. 그리고 정샘물 팔레트예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정샘물 팔레트는 캐트리스 이 제품처럼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눈 밑이나 코 주변 이렇게 얇은 피부에 바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진한 잡티, 트러블 이런 거 가릴 때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춰서 조색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다양해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컬러들 중에서 내 피부와 가장 비슷하겠다 하는 컬러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저로 생각하자면 이건 너무 밝으니까 이게 제 피부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이렇게 찍어요. 그랬는데 너무 밝다. 그러면 조금 어두운 컬러 섞으면 되고요. 너무 어둡다. 그러면 밝은 컬러랑 섞어서 이렇게 바르면 돼요. 그리고 이 더샘 팔레트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샘물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좀 더 묽고요.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피부가 정말 얇고 많이 건조한 피부다. 그러면 이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저는 평소에 캐트리스로 커버하는데 저는 조색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조색해야 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조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도구 뭘로 바를 것인가? 도구가 정말 중요하죠? 이 스팟 커버는요. 그냥 무조건 브러쉬를 사용해야 돼요. 제가 이번엔 정말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 왔는데 아까 리퀴드 컨실러는 이렇게 큰 브러쉬를 준비했어요.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 이번엔 스팟 커버니까 당연히 브러쉬도 작아져야죠. 저는 여드름이 크게 났어요. 스팟 커버지만 비교적 커요. 그러면 한 이 정도로 사용해서 가리면 되겠죠? 그 가려야 될 스팟 크기에 맞추면 돼요. 자, 이 정도는 이 브러쉬랑 크기가 딱 맞죠? 제가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너무 크죠?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아주 작은 거. 크기가 딱 맞죠? 여러분 피부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스팟들이 좀 작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자, 조색을 해볼게요. 제가 피부가 밝은 편이니까 이 밝은 거를 골라볼게요. 바로 펴바르면 너무 두껍게 묻으니까 손등에 한번 던 다음에 많이 밝네요. 이러면 하얀 점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톤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이것보다 조금 어둡죠? 이거 두 개 섞으면 돼요. 묻히고 또 묻혀요. 이렇게 둘이 섞고 똑같아요.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양 조절. 이 정도 찍히면 돼요. 너무 많이 묻히면 너무 눈에 띌 거예요. 도드라져 보이니까 꼭 이렇게 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세게 눌러서 점을 찍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살살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베이스 중에서 가장 힘을 빼시면 돼요. 여러 방면에서 찍어서 가리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찍을 때는요. 너무 멀리서 잡으면 조준이 안 되니까 생각보다 가까이. 연필 잡듯이 좀 가까이 잡고 턱에 좀 지탱해도 좋아요. 왜냐면 손이 덜덜덜 떨리니까 턱에 지탱해서 스팟을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손을 지탱해서 딱딱 찍어주면 조준이 잘 돼요. 찍으면서 안 가려지면 양을 다 소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찍다가 조금 묻히고 또 찍다가 또 조금 묻히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항상 턱에 손 대고 한 번에 다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나눠서 찍어주세요. 저는 안 그려지고 너무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 양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조색이 잘못됐든가. 저는 특히 볼 부분에 뭐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블러셔하는 부위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커버하고 다음에 색조 메이크업, 블러셔나 쉐딩 이런 거 할 때 다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잖아요. 지워지지 않게끔 바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색조 메이크업을. 다음 레슨 때 차차 보여드릴게요. 싹 가려졌어요. 너무 깨끗해졌죠? 이마 있던 흉터 이거 가릴게요. 항상 한 번에 다 가리려 하지 말고 계속 나눠서 조금씩 찍어서 하면 다 가려져요. 티도 안 나죠? 계속 묻히면서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작은 잡티, 주근깨 같은 거 가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트러블 가리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하는 게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트러블 같은 거는 조금 더 큰 브러쉬로 가리잖아요. 그래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붉은기 심했잖아요. 여기는 리퀴드 컨실러로 다 안 가려졌거든요. 이것도 팟 컨실러로 가릴 건데 제가 아까 이 캐트리스 제품이랑 이 정샘물 제품은 제형이 많이 딱딱해서 피부가 얇은 부위에 바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묽은 제품, 이거 루나 제품 혹은 더샘 제품 치고 손등에 또 양 조절 이제는 지겹죠 여러분? 크기가 딱 맞죠? 이 붉은기 크기와. 그래서 브러쉬를 이렇게 바꿨고요. 커버가 많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면 커버력이 더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코 혈관도 아주 잘 가려졌죠? 자, 그리고 이런 컨실러 브러쉬들은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방치하면 브러쉬가 망가지고 갈라지거든요? 특히 이런 세필 브러쉬가 잘 망가지는데 이 브러쉬 보시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티슈나 소독 티슈 그걸로 브러쉬를 사용 후에 이렇게 꼭 닦아줘서 털들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한 번 쓰고 바로 세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 피부를 보시면 커버는 다 돼서 이렇게 피부들은 깨끗한데 화사하지가 않죠? 이 다크서클이 지금 커버가 안 됐거든요? 다크서클을 커버한다 쳐도 뭔가 칙칙하지 않아요? 저는 베이스를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다크서클도 커버하고 뭔가를 더 추가해서 피부를 더 화사해 보이게 하거든요. 이 방법은 일반 컨실러로 되지 않고요.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야 돼요. 컨실러인데 컬러가 있는 제품들 많이 보셨죠?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서 다크서클도 완벽하게 커버하고 베이스가 화사해 보이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 레슨 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알려드리면 여러분 머리 너무 지끈지끈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확 들어와서 그리고 영상도 너무 루즈해지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아주 완벽한 피부 커버가 완성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레슨 컨실러 편을 보여드렸어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은 다크서클 커버하는 방법, 그리고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서 얼굴의 칙칙한 부분, 붉은 부분, 푸른 부분, 조금 꺼진 부분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뵐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